아이 잘 나가다가 니들이 왜 튀어나와? 오늘의 둠스팅크! 둠스의 출연 예정이라는 노답 세자매, 더마블스의 둠스의 출연 루머, 그리고 둠스가 있기 전 원래 나올 뻔했던 영화 캉 다이너스의 스토리 유출 루머까지 야무지게 진도 빼보자. This is how you end, Tony. 한국 시간으로 지난 14일, 벌써 개봉한 지 3년이 된 이 영화, 더 마블스의 감독인 니아 타코스타는 콜라이더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둠스데이의 새로운 캐스팅, 새로운 배우가 등장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확인해볼게요. 마블 스튜디오에 논란이 된 영화는 몇 편 있지만 더 마블스만큼 끊임없이 말이 많았던 작품은 드물다. 다코스타 감독이 연출한 더 마블스는 VFX 완성도, 톤의 일관성 등 여러 지점에서 비판받았다. 브리 라슨, 이만 벨라니, 테오나 페리스라는 탄탄한 주연의 케미스트리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MCU 최저 흥행 성적 중 하나로 기록됐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지금, 다코스타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블 머신이라는 시스템을 둘러싸고 말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모두가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애썼고, 난 그 과정에서 쌓인 관계들이 정말 소중하게 남아있다. 네, 그녀는 지난 작품을 통해 좋은 업무 경험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들까지 얻었다 밝혔고, 실제로 그 인연을 이어 마블의 차기작 둠스데이의 촬영장을 찾았다 말하는데, 작년 여름에 둠스데이 세트장에 놀러 갔는데 정말 즐거웠다. 프로듀서들과 루소 형제와도 안부를 나누고, 내 친구들 중 몇 명은 출연 중이었다. 전작의 흥행과 리뷰가 어떻게 흘러갔든 관계가 이렇게 좋다는 걸 확인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난 지금도 모두가 최선을 다했고 옳은 일을 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결과는 결과일 뿐이다라는 소감까지 밝힙니다. 자, 일단 다코스타 감독이 작년 여름 둠스데이 촬영장을 찾았고, 더 마블스를 통해 얻은 좋은 친구들, 즉 이 작품 속 배우들과 만났다 직접 밝히는데, 일단 여기서 친구들이라고 얘기한 걸 고려해봤을 때 최소 2명 이상의 배우가 출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 그렇다면 둠스데이엔 정말 이 3명, 노답 세자매는 어떻게 등장할까? 먼저 미즈마블의 배우인 이만 벨라니, 이 친구 또한 꾸준히 둠스데이의 출연 루머가 공개된 바 있었고, 미즈마블이 직접 모으고 있는 팀 멤버. Did you think you were the only kid superhero in the world? I'm 23. Oh, I know. I've been reading up on you. Did you know Eamon had a daughter? What do you want? I'm putting together a team. And I want you on it. Please? 캐서린 뉴턴의 캐시랭, 헤일리 스타인펠드의 호크아이까지 3명의 영 어벤져스 멤버들이 출연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래도 분량은 1분 넘기지 마라. 두 번째는 테오나 페리스의 모니카 램보. 램보는 전작인 더 마블스의 엔딩, 비스트와 바이너리가 위치한 유니버스로 이동하였고, 여긴 둠스데이에 등장하는 엑스맨 유니버스로 추정되는데, 만약 램보의 사건으로 인커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앞선 루머의 내용처럼 인커전의 원흉이 된 인물들을 닥터둠이 직접 없애려 할 것이고, 엑스맨 유니버스에서 램보를 처리하는 장면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마블스의 찐 주인공 브리 라슨이 연기하는 캡틴 마블. 일단 현 시점에서 캐럴의 행적을 예측해보면 전작의 모든 사건이 종료된 후 우주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강박에서 한 발 물러났고, 지구에 정착하기 위해 마리아 램보의 집으로 이사해 별다른 이슈 없이 616 지구에 죽치고 있는 상황. 따라서 현 시점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즉 어벤져스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명분과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우주를 떠돌며 사건을 땜질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주변의 관계를 소모시키고 본인에게도 책임 과잉의 죄책감을 남기는 구조였다면, 이제 캐럴은 단순한 거처 이동이 아닌 자기 자신을 지구의 시민, 누군가의 가족으로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품에서 캔마는 지구의 상주 전력이 될 것이며, 위기 발생 시 즉시 투입 가능한 핵심 멤버가 되는 것. 문제는 만약 이번 작품에서 둠과 맞다이를 뜬다면 어느 정도 밸런스 조절이 필요할 텐데, 네, 사실 캔마 자체는 단순히 강한 히어로가 아닌 설정상 전장의 밸런스를 깨버리는 카드로 그려져 왔기에, 이번 작품에선 둠이 어떤 방식으로 캔마를 무력화시키고 어떤 판을 짤 것인지가 중요하게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둠은 캔마가 듣도 보도 못한 과학과 마법을 결합하고 에너지 흡수 및 변환, 공간을 접어버리는 결계, 또 힘을 무력화시켜버리는 룬 기반의 마법 등 여러 무기를 통해 캔마를 통제해버릴 수 있겠죠. 사실 서사적으로 가장 맛있는 건 닥터둠이 압도적으로 캔마를 죽여버리는 그림. 여기서 둠은 캔마에게 넌 힘을 휘두르는 법만 배웠지, 힘이 작동하는 원리는 모르는구나, 이런 식의 찰진 대사를 건네는 코믹스 마냥 찢어버리는 그림을 보여준다면, 진짜 이건 누가 히어로고 빌런인지 헷갈리는, 모두가 원하는 장면이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둠 화이팅. 자, 이어지는 다음 루머.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일
둠스데이의 원래 부제였던 캉 다이너스티. 원래 이 작품이 보여주려 했던 플롯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루머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볼게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작품의 초기 콘셉트는 다음과 같았다. 이야기는 TVA로부터 시작되며 멀티버스 전반의 앵커라 불리는 핵심 인물들을 수집하는 구조였다. 해당 앵커들은 캉 의회에 맞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들로 설정되었다. 앵커들의 라인업은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까지, 즉 3파이더맨을 다시 소집하는 형태. 이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세계의 앵커였고 그 외 휴잭맨의 울버린, 니콜라스 케이지의 고스트 라이더 등 다른 앵커들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멀티버스 전쟁에 맞서 싸우지만 최종적으로는 캉에게 패배하게 되고 그 결과 멀티버스가 붕괴되어 버린다. 이 붕괴는 시크릿 워즈로 이어지며 원작 코믹스와 유사한 배틀월드의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둠스데이는 전혀 다른 방향을 취한다. 이처럼 앵커 기반의 소규모 정예팀이 아닌 어벤져스, 썬더볼츠, 탐포, 엑스맨 등 대규모 진영의 대립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무엇보다 메인 빌런 또한 캉이 아닌 닥터둠으로 재편되었다. 캉 중심의 기획이 폐기된 건 방향 전환이 아닌 조나단 메이저스의 사생활 이슈, 또 캉을 멀티버스 사가의 최종 빌런으로 밀어붙이기엔 충분한 서사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멀티버스 사가의 결말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렬하며 일부 아이디어들은 변형된 형태로만 계승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용까지 전해집니다. 좀 망했겠는데. 자, 일단 기존의 흥행 보증수표인 3스파를 다시 한번 꺼내고 그 외 곁다리 히어로들을 붙인다는 구성. 물론 우리가 3스파 사랑하죠. 하지만 노웨이홈이 레전드로 남을 수 있었던 건 불가능해 보였던 만남을 서사적으로 잘 풀어냈다는 점이었죠. 근데 이걸 5년도 안 돼서 다시 한번 또 꺼낸다. 결국 이건 치트키 재탕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빌런에 맞서 새로운 서사를 쌓는다기보단 이미 성공한 공식에 다시 숟가락만 얹으려 하는, 다시 한번 버스를 타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거죠. 또 이게 스토리에 필요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인지 뻔하게 보인다는 점. 또 엔드게임까지 명확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타노스. 그는 단순히 마블의 강한 적이 아닌 MCU의 스토리 전체를 관통하는 명확한 목적과 철학, 히어로들의 선택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부분이 관객들에게 엄청난 위협과 존재감으로 다가왔다면 캉은 멀티버스라는 거대한 개념을 업고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위험해질 인물 이상의 체감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3스파라는 강력한 카드를 급하게 땡겨 써버리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준다는 거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캉은 퇴장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엔드게임 이후 다시 한번 돌아오는 루소 형제, 또 다시 한번 돌아오는 원년 멤버들까지 마블은 과거에 또 다른 치트키를 끌어다 쓸 예정이지만 이 선택이 진짜 마블의 제도약이 되려면 향수의 기대는 반복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이야기로 설득해야겠죠. 결국 마블에게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서사의 방향성이고 원년 멤버들의 귀환이 그 답이 될 수 있을진 결국 이 작품이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개봉까지 336일. 과연 이번 영화가 어떤 스토리를 보여줄지 우리 세자매의 등장 여부 또한 둠스싱크에서 쭉쭉 다뤄드릴게요.